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우리 몸은 아프다가 나면, 회복하고 나면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조금 더 튼튼해지죠. 살면서 겪는 일도 면역이라는 게 있어 한 번 겪은 일은 두 번째 겪을 때 좀 덜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에서만큼은 항체나 면역이 없죠. 몇 번을 잃어도 여전히 안타깝고 속이 쓰립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아프고 나서 항체를 만들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미리 예방접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부동산 가이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인데요. 오늘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측에서 또 전화 드릴 테니까요. 편한 시간대 망설이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하실 분 이분이 나오셨어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자라고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또 매매가가 한 달 내내 조금씩이나마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제 시각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8.28 대책 발표하고 네. 지금 이제 채 한 달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분명히 시장의 효과는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금 있다 때문에 어떤 시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이미 됐다 이렇게 판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아직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해서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효과가 어떻게 따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거, 매수라는 포인트를 시점을 잡으면요. 12월 달을 놓고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금 10월 달 또 11월 달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파는 거를 따진다면은 12월 달이 어쩌면은 굉장히 잘 팔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는 있는데 흡사 그 이후로도 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면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기점으로 따진다면 12월이 정점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라는 부분은요. 타이밍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부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모두 믿지 말고요. 그 현실, 어떤 지역, 어떤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냉철하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필요하시면 좀 빠르게 아니면 좀 느긋하게 이걸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 관련한 이슈와 함께 확실한 현장 분위기까지 저희가 모두 점검해서 여러분에게 옥석 가리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실지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강남구 삼성동 네네. 29번지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누가 자꾸만 이제 살 사람이 오는데 지금이 8대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평당 얼마쯤 정도를 받아야지 삼성동 29번지 그 언주중학교 근처에 네. 평당 가격도 좀 알고 싶고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자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갈등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부분이랑 여러 가지 궁금증들 좀 여쭤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지금 강남 삼성동에 언주중학교 근처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요 땅이 몇 평인가요? 전부 78평이에요. 78평이요. 네. 자, 아마 지금 이 사시려는 분들이 많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이 78평 정도가 나중에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할 때도요. 제일 적합하다, 만만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네. 일단 입지적으로 보면은요. 네. 지금 분당선 개통된 네. 어떤 선 정릉역이라든지 네.
강남구청역하고도 멀지도 않고 네네. 또 7호선 라인 강남구청역 또 이 네. 그 9호선 개통 예정인 네네. 곳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교통 입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지금 78평의 이 다세대 주택이죠. 이제 그 여러 세대가 이렇게 돼 있는 주택인데 네. 여기서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금액 대비 또 지금 매매 금액으로 얼마를 제시한 금액 이거를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요. 네. 수익률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이게 부동산에선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룸 이상 그 전세 형태로서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원룸 정도로 해서 어떤 그 월세를 받는 쪽으로 해서 많은 세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팔고 다른 거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혹시 그 사시려는 분이 평당 얼마 정도를 제시하던가요? 살려는 분은 얘기를 안 하고 저더러 평당 얼마를 원하느냐 이래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시세를 알아갖고 제시를 해야지. 네. 무조건 싸게 제시를 해도 안 되겠고. 네. 너무 비싸도 안 살라고 들겠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자, 이게 사실은 그 정확한 위치하고요. 네. 지금 건물 형태, 언제 건축되었는지 또 그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이게요. 봐서는 여기처럼 이미 그 좀 건축된 지가 멀지 않은데 예를 든다면 단독주택 형태로 해서 땅 가치만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0에서 3,500만 원입니다. 평당 시세로 따지면. 네. 네. 근데 이것처럼 건물이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네. 했을 때는 그 이상 되겠죠. 건물 가치를 네. 따져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될 텐데 네. 중요한 건 이거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요. 네. 본인이 이 주택에서 내는 수익 자체가 전부 다를 내 그 수입원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놔뒀다가 가치 상승 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기대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보증금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수익이 내 그 수입원의 전부다 대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을 쫓아서 여기보다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종목 선택을 바꾸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는 원룸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가치 보유다라고 해서 내 현금 보유력을 최소한 시키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많이 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두 번째로 선택하시고요. 여유가 좀 없지 요 물건에 대해서 요 주택에 대해서 어떤 현금 흐름에 너무 기대치가 높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적정 가격은 일단 현지 인근 그 중개업소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요. 좀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세미나 오셔서 직접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정확히 지금 매도할 가능성이 바로 당장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한번 부동산에 방문해 보시거나요. 저희 측으로 다시 한번 방송 후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매도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혹시요. 지금 TV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볼륨 좀 낮춰주시면 저희랑 조금만 더 편안하게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네, 낮추셨나요? 네. 네, 어떤 문제로 연락 주셨어요? 저기 용인시 구갈리 있는 거요. 한성 2차 아파트. 한성 2차 아파트요? 예, 네. 매도를 할까 하고. 혹시 언제쯤 매입하셨죠?
다시 매입한 지 10년 넘었을걸요? 아, 오래되셨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매도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구갈동에 네, 네. 기흥구 구갈동에 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분당선 연장된 그 기흥역 네네.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네. 지금 뭐 한 400세대에 네. 지금 뭐 18평짜리만 이렇게 네. 있는 아파트네요. 네, 네, 네. 자, 요게 한 10년 되셨으면요. 네.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매도 타이밍 때 제때 매도를 못 하신 게 제일 좀 후회스러울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화 주신 이유는 자, 네.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네. 언제라도 파는 게 좋냐예요. 네, 네. 네, 우선 답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요. 네. 물론 언뜻 생각해서는 이 기흥역 자체가 네. 분당선에서는 이제 환승역이에요. 네. 자, 네. 무슨 용인 견전철 에버랜드로 네. 이어지는 에버라인이죠. 네, 거기하고도 이어져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많은 수요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네. 이 지하철 기능이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로부터 이 인근으로 얼마만큼 출퇴근 수요자가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집값 특히 전세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거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분당선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정자역이 있어요. 네, 네. 이 정자역 같은 경우는 분당선까지 이렇게 강남까지 연결돼 있는 게 최근에 개통이 됐어요, 작년에. 네,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교육 환경도 좋고. 자,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왜 정자역은 그렇게 높느냐 하면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수요층들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 전세 비율도 70%가 이미 넘었습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는데. 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흥역을 통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출퇴근하느냐. 자, 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수원이죠. 네. 자, 위로 넘어가면 이제 분당입니다. 네. 이미 평당 1,000만 원 정도 시세는 정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은 아무리 역세권이라 손 치더라도 평당 1,000만 원 시세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수원 쪽도 거주 요건이 여기보다 좋은 곳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도 좋기 때문에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전세 금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28 대책이 예. 이 얼마만큼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느냐를 놓고 그런 좋은 안건을 내세운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전세 수요자가 매수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여기처럼 18평짜리가 아니라 20평대든 30평대든 내 집 마련을 포기해서는 그런 정도의 수요자는 많되 여기 같은 한계는 전세 금액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매매 금액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 전세 수요자가 이런 집을 굳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냥 언뜻 봐서는 여기가 지금 6층이고 네. 9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효과는 굉장히 약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모습에서 전세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갈 것이다. 전세 수요자가 매수로 많이 전환이 안 될 것이다만 놓고 따져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갈 필요 없이 올해 안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에 네. 이유 쭉 들으셨죠? 올해 네네. 안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참고가 됐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의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내가 저번에 방송에 넣었는데 공릉동, 네. 의원구 공릉동, 네, 신도 1차, 신도 2차요? 1차. 1차 아파트요. 애안도쿠니. 네. 이거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매도할지 말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7호선 공릉역 근처에 있는
그 그렇죠. 아파트고 지금 2002년도에 재건축을 했죠. 예, 예, 예. 자,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나요? 그때 그 재건축하기 전부터요. 아유, 그래요. 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임대를 놓고 계시나요? 아니, 거주하고 있죠. 거주하고 계신데 이거를 그 진단하려는 목적, 즉 예를 들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거주할 집을 또 다시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이 공릉역 근처에 있는 네. 그 아파트 시세가 예. 옛날에는 한 평당 1,000만 원, 1,300 정도였었어요. 한때 그 2008년도 전후로 해서는요. 예, 예. 근데 지금 평당 1,000만 원으로 굉장히 그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게 예. 좀 안타까운 게 맞는데 예. 사실은 조금 보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그래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자, 우선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예. 여기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한다면 예. 이쪽 구역에서는 이 그 노원구 측에서 이 하계동이라든지 이런 공릉동이라든지 상계동 같은 경우는요, 실수요자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이 7호선 그래요? 라인이라는 곳이 이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쪽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지금 한강병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주택 가격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여기가 예. 당연히 좀 저렴하겠죠. 예. 자,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예.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2002년도에 재건축됐기 때문에 예. 경쟁적으로 인근에 그 90년대 예. 지어진 아파트들, 심지어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요. 예, 많아요. 예. 예,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새 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이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될 가능성은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골목대장식으로요. 당분간은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입주할 그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단지가 크지가 않지, 근데. 예, 크지는 않지만 역하고 근처고요. 예, 예, 예. 또 이렇게 평수가 다양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평대에서 예, 예. 좀 큰 평대 대형평까지 이렇게 포진돼 있는 이런 그 아파트 형태가요. 나중에 시세 가격이 좀 올라서 준다고 하더라도 예. 조금 가격 반등의 요지가 다른 어떤 단일평형 구조된 곳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그 방향성을 좀 따져 드릴게요. 자, 혹시 주택에서 지금 융자를 얻고 계시나요? 융자는 또 이거 긋고 있죠. 융자를 좀 얼마나 얻으셨어요? 한 1억. 1억 정도요. 음. 네. 자, 그럼 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분이 좀 감내하기가 좀 어려우신 편인가요? 아니, 그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요.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심도 아파트 같은 경우 평당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뭐 30평대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기보다 조금 그 금액을 좀 올려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저금리로.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벌써 7년 돼서 7년. 새로이 대출을 얻으면요. 네. 요즘은 금리도 더 싸고 좀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요? 예, 대출 조건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냥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여기서 대출을 또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저금리에 또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 그 일단은 갚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만 5천이든 은행들이 6천이든 남아. 딱히 안 줘요. 말만 그렇지. 좀 알아보시면 요즘은 이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은행들도 절대 안 그래요, 아주. 예. 근데 그 은행만 믿지 마시고요. 다른 은행, 경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일금융권으로 좀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 거주하면서의 나가는 누수 부분을 좀 최소화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웃돈이 돼서 1억 대출을 상환하고도 한 5, 6천이 남는다 하면 그걸 갖고 수익형으로 전환을 해서 그걸 갖고 수익률적인 부분 아니면 차익적인 부분을 노리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 집에서 금액이 꾹 찼을 때 매도하는 거는 우선 거주를 잘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원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여러 가지 여건과 맞물려 봤을 때요. 지금 네. 거주하시는 건 그대로 두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예, 추가적인 고맙습니다. 뭐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네. 네, 어떤 점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아, 저기 빌라요. 여기 인천 서구 가자동이거든요. 네, 인천 가자동의 빌라요. 예, 예. 네네. 빌라인데 저기 이렇게 20만 원 융자 갈 때 제가 3천만 원에 전세를 사는데요. 아, 네네. 근데 그거 융자 2천만 원을 내가 떠왔고 집을 사갖고 그렇게 네. 줘야지. 네. 그래갖고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전세를. 아, 예. 혹시 그럼 번지수가 어떻게 되시죠? 33이요. 139-33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요. 제가 직접 대표님이랑 통화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가자동에 그 빌라를 보유를 이게 지금 전세를 사시는데 네, 3천짜리. 전세 3천을 사시는데 융자가 집에 2천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2천을 내가 안고 네. 전체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라고 집주인이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집을 사도 되느냐 예. 아니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전세금이 싼 곳입니다. 자,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옆에 홈플러스도 있고요. 네. 좀 2016년도 가면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좋은 교통 환경이라든지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금이 낮은 건 이 인근에 있는 빌라 공급분에 대비해서요. 수요층들이 그렇게 좋은 매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3천만 원이면 누구든 좀 살고 싶은 금액으로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요자들은요. 이왕 내가 조금 돈을 더 보태서더라도 아파트로 가거나 여기보다 좀 나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게 심리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전세 금액이 흡사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손치더라도요. 전세금만 올라갔지 그분들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기는 이제 수도권이고 인천 아닙니까? 인천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전세금이 90% 거의 매매 금액하고 비슷한데 불구하고 사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전세는 보증된 기간, 즉 2년 이후가 되면은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내가 샀다라고 하면요. 다시 살 사람이 없으면 계속 묶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융자 크진 않은 금액. 내가 뭐 월세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 비율로 할 것 같지만 꼭 내 집 마련을 틀을 여기로 가져갈 욕심이 없으시다면 그냥 전세로 사시다가 조금 여기보다 나은 지역, 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덜 빠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수요 부분이 아무래도 좀 탄탄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냥 매입하지 마시고요. 전세를 거주하시다가 좀 다른 곳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요. 저희가 방송 후에 다시금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요. 따로 한번 상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가 아니죠.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자,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쉬움 달랠 시간이죠.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합니다. 10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이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직접 전화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방송 후에도 상담 이어집니다. 02797-0300번 혹은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담 도와주시는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세값은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임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의 전셋값이 한 달 새 1,500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울 당산동의 아파트 전셋값도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전세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적음으로 인해 가서 85제곱미터인 경우에 즉 한 달 전보다 3천에서 한 5천 정도는 올라간 실정입니다. 828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애초 주택 매매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28 대책이 당장의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전세 물건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전세 자금의 대출 지원 또 매매 수요로의 전환 같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 당장의 전세 가격 인하나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28 대책의 효과를 진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1%대 저금리 대출이 내일부터 출시되고 국회가 오늘부터 정상화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국회에 표류 중인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법안의 통과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8,119가구로 전달보다 447가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6일에서 27일 미사 강변 푸르지오와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정역 인근의 견본주택에서 열린 이번 사업 설명회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투자자 등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3개 단지에서 전체 2,847가구가 분양되는데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와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에서 각각 687가구, 972가구, 미사 강변 푸르지오에서 1,188가구가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10월에서 12월 부동산 매매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에서 정보 얻어가시면서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정보, 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91번입니다. 오늘은요,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슈퍼맨으로 요즘 불리고 계신 분입니다. 양팔석 대표님인데요. 자, 오늘 어떤 매물 가져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슈퍼맨이 전해드립니다. 부동산은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곳에 투자하기보다는요, 이제 앞으로 알려질 곳에 투자해야죠. 바로 흑진주의 지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을 소개합니다. 네, 부동산 슈퍼맨 오늘 천호동으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잠시 후에 이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입니다. 자, 어떤 정보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5개의 역세권,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효창 역세권,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초역세권 효창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 압력 도보 3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자,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1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3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으로 왔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밖에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제 닉네임에 맞춰서 초역세권 매물이면서도 무려 5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초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6호선, 경의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도보 3분 거리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개발 핵심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지역은 각 역세권, 그 마포 공동 역세권이나 위쪽으로의 서울 역세권, 우측편으로 삼각지 역세권, 하단부 쪽에 용산 역세권 개발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높고 각 역세권의 개발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본 지역 자체적으로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면 본격적인 재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같은 희소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본 매물은 용산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투룸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신축 제한일이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본 매물은 전용 면적 18평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같은 경우 하면 기존에도 교통 부분이 워낙 편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용산의 효창동, 입지적인 메리트, 교통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역세권을 도보 3분에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역세권, 퀸투플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한 본 매물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 효창공원 압력 도보 3분 거리 주변 지역에 보시면 효창공원 역세권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는 경의선의 개통과 생태공원의 완성, 또한 하단부에 호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에 경의선이 개통됐을 때는 더블 역세권을 탈바꿈 되는데 그런 출구와도 굉장히 근접해지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교통 쪽에서 5개 지하철 노선 이용 가능한 곳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매물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점 좀 기대를 벌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밖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개발 소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외부적인 요건과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서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효창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각 핵심 역세권, 마포구의 공동 역세권이나 서울 역세권, 그리고 삼각지 역세권, 용산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이다. 또한 이런 개발 계획들이 단순한 주택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이 유치하고 있는 지역인 효창공원 역세권 또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단기간의 시세 상승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로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갈 서울 역세권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역세권 컨벤션 센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각 역세권의 핵심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창 역세권 개발과 또 서울 역세권 컨벤션 센터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고 사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투룸이다. 워낙 지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룸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어져서 잘 구성이 될지 또 가격 부분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권 다음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투룸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주택의 그런 공급 자체가 굉장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용산권에 원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투룸 주택
좀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지만 신축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본 매물은 내년 3월 말 정도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 5층에 있고요. 분양평형 18평으로 해서 완벽한 거실과 투룸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즉 실수요자 목적, 거주 목적으로 투자 가능하시다. 그리고 또한 네. 월세라든지 전세를 활용하셔서도 투자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로 활용하셨을 때는 전세가 1억 8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란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용산권에서 개발 계획이 나올 예정인 신축 투룸 다세대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로 활용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90만 원 이상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연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도 10%란 두 자릿수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나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든 다각도면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인이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라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세라든지 월세를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 그리고 임대할 때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은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정보들 연이어 소개해 드릴 텐데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4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0년 5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으로 와봤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매매가와 더불어 높은 임대가율이 특징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임대 수요가 높다는 뜻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불과 1억 500만 원인데 대지 지분 비교해 보면요, 땅값에 건축비를 계산해 보시면은요,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원가만 해도 1억 2, 3천대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아주 저렴한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공원이 가깝다. 그렇습니다. 불과 3분. 현재 소개해드린 매물 5층에서 넓지는 않지만 발코니를 통해서 한강변이 조망이 될 만큼 아주 가까운 한강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인데요.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리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면 그 양도세 감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테크입니다. 이 양도세 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다 보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천호동 워낙 주변 지역이 좋아서 그런 건지 한번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 주변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곳, 바로 이 천호 암사 지역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4분, 4분 거리고요. 더블 역세권이죠. 5호선,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에서 도보로 약 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이 조망되는 그야말로 1, 2분, 2, 3분 거리에 있다. 이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강나루 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 식사 후에 가족들과 내지는 그 연인과 함께 편안하게 그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연환경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재, 천원 뉴타운이라든가 고덕 주공의 재건축이라든가 둔촌 주공, 또 교통호재 또한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과 산책, 한강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으로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자, 이번엔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변의 개발 소식들 저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9월 25일 날 발표됐죠. 네. 뭐입니까? 바로 대도시의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유치한다 그러죠. 바로 그 후보지. 그렇습니다. 바로 구리, 토평동과 그 교문동 내지는 수택동에 들어오는 구리 첨단 산업단지가 올해 개통되는 암사대교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개발 호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개발 호재죠. 52만 평 자그마치 개발되는데요. 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상주 인구만 약 한 15만 명,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한 20만 내지 30만 명의 인구가 집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근접해 있는 이 천호동, 암사동 지역은 커다란 후광 효과로서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천원 유탄과 천혜송로 균형 발전 촉진지구가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될 때 그 어느 곳보다도 그 개발 가치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고덕 주공과 2, 3, 4, 5, 6, 7단지 또 둔촌 주공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수요가 15,000세대가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죠.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사 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호, 암사, 성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락시형 아파트를 예로 드는데 5,000세대 이주함에도 불구하고 석천, 송파, 가락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약 한 30% 가격 상승했죠. 그렇다면은 그 3배가 넘는 인구가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천호동의 가치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 호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철 8호선이 현재 암사역까지 와 있는데요. 이제 연장 노선이 별내 신도시까지 이어지는데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전철 9호선 연장 노선까지도 강일지구로 들어오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고 암사대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 암사대교가 올해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 교통 호재가 좋아지면요. 주변에 땅값, 집값은 당연히 20, 30% 오르게 되죠. 또 주변의 개발 호재에 의해서도 풍부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거 개발 사례를 봤을 때 천호 뉴타운 개발에 따른 그 이주 수요 왠지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 소개해 주시는 매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한 3년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신축 주택은 이제 보통 첫 해는 결로나 누수 현상들이 상당 부분 있게 되죠. 그렇죠. 아무리 잘 지어도 뭐 건축물의 특성상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건 이미 검증이 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2010년 5월에 준공이 된 12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이 조망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피로티아 주차장으로 구성돼서 외부인이 원천적으로 출입이 금지가 될 만큼 방범 시스템이라든가 CCTV가 잘 갖춰져 있고요. 외관이 석재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그 외장이 튼튼하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5층 중에 5층입니다. 5층인데 실거주 면적이 27제곱미터가 되고요. 약 한 8평 좀 넘는 그런 수준이죠. 방 한 개에 분리형 원룸입니다. 요즘 그 원룸에 대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려하시는데 여기는 분리형 원룸으로 또 8평이 실거주 면적이 8평이 넘기 때문에 신혼부부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옵션이 또 잘 갖춰져 있죠.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옷과 그 가재도구만 가져오시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안 부분과 함께 또 한강의 조망권에 다소 힘을 실으며 이야기 주셨네요.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땐 역시 가격입니다. 그런데 화면 정보를 봤을 때 1,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임대가율이 높다고 네. 말씀드렸고 특히 또 가격이 사실은 분양 가격대가 낮으니까 이렇게 가능한데요. 매매가는 1억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 나는 전세로 안 놓고 월세로 놓겠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출이 6,500만 원이고요. 그랬을 때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2,500만 원에 월 4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 총 수입은 14% 연총 수익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비용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소액의 투자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연간 임대 수익률 한 14%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강동구 천호동 매물 확인했습니다. 함께 다시 보시죠.
네, 용산과 또 천호동 쪽 매물을 짚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또 다른 정보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7호선 논현역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11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 주택에 관한 포인트 대표님을 통해서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할까요? 네, 일단 본 지역은 9호선 신논현 역세권, 초역세권, 1차 역세권인데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역까지도 7, 8분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이용하시는 그런 유동인구가 하루에 100만 명을 넘는데요. 제가 항상 업무상으로 자주 강남을 가보면 차가 항상 막히고 사람이 정말 많다 이렇게 항상 느낍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강남권에서 비교적 소액 투자인 실투금 4,500만 원에 연수익률 12%라는 정말 높은 임대수를 가능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매물은 11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양도 차익 모든 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서울시에서 6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원룸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향후 강남권에서 원룸주택을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향후에 본 지역과 본 매물의 그런 시소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와 사람이 많다. 에이, 이렇게만 던져주시면 안 되죠. 저희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숫자와 함께 다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차가 많고 어떻게 사람이 많죠? 유동인구 자체가 100만 명이고요. 항상 네. 교보타워 사고나 강남역까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든 밤이든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근무하는 직장인분들, 풍부한 임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만큼은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저희가 개발 소식들 어떤 것들이 들려오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떤 것들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네, 일단 본 지역은 강남권에서도 개발 계획들 그리고 미래가치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교통적인 호재를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는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항에서부터 신논현 역세권, 교보타워 사거리까지만 개통이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잠실 종합경기장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역에서부터 도심권까지의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으면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호재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도 지하철 9호선과 2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앞으로 4, 5년 정도 후면 쿼드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을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까지 추진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도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본 지역은 워낙 상업성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신논현 역세권에서 논현 역세권까지는 상업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지 확장에 따른 그런 오피스타운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서초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가장 유력한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미래가치와 개발될 그런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또 언더그라운드 시티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상업지가 확장돼 가면서 오피스타운화 돼가고 있다는 점 역시나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도 열심히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경이면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신논현, 9호선 신논현 역세권과 도보 3분 거리 1차 역세권,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지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역세권 개발 또는 상업지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넓은 대지 지분과 넓은 전용 면적입니다.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평형대로 환산해서 4평형이 넘고요. 전용 면적 자체도 6평형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넓은 지분 때문에 향후에 개발에 확정됐을 때는 여러 가지 개발해서 향후에 매도를 하실 때도 높은 가격에 시세 차익, 충분한 시세 차익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신축 규제에 따른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화두에 던져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가격 메리트까지 짚어주시죠.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평형에 대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형 평형 자체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본 매물은 6평형 이상의 넓은 전용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보증금 2,500과 월세는 75에서 80만 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넓은 전용과 풀풀 옵션, TV에 침대까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젊은 임차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연수익률은 무려 12%란 정말 두 자릿수의 높은 임대 수익을 가능하시고요.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이면 강남권에서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또한 올해 11월 말이면 준공이 나기 때문에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교통의 호재라든지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서 시세 차익을 얻으신다고 할 때도 양도세 하나도 내실 필요 없이 모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또한 본 지역은 역세권 개발로 해서 향후에 아파트 단지로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제분들이나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그런 아파트를 미리 선취해야 한다는 투자 관점으로도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논현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연간 수익률 한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용산구 효창동, 서초구 반포동,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